앞서 좀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셨는데요. 예. 호날두가 한 소년의 핸드폰을 좀 내리친 사건이 약간 좀 일파만파로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영국에서는 시끄럽죠.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까지 예.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 AFP 통신사의 기사 하나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이 통신사의 기사를 읽어드리는 건 통신사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기사를 씁니다. 예. 팩트만 딱 기사를 써요.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패한 후에 관중의 핸드폰을 이렇게 내리친 그 사건이 폭행 문제다라고 비화되면서 영국 경찰이 현지 시간입니다. 10일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자 내용을 좀 얘기를 합니다. 호날두는 원정이었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주말 에버튼 경기 이후에 경기장을 떠날 때 상대 응원단 소년 14살이었다고 해요. 이게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때리는 이렇게 내리치는 영상이 SNS에 통해서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사이드 경찰, 그러니까 에버튼이 머지사이드에 그렇죠. 있잖아요. 리버풀과 함께. 그래서 머지사이드 경찰이 그 폭행 혐의에 대한 제보를 좀 받고 맨유와 에버튼 구단의 지금 협력하에 조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목격자 진술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CCTV를 통해서 영상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년 어머니의 이제 인터뷰도 나온 게 지역 신문이 이제 리버풀 에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아들이 자폐증을 좀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기사만 읽어드릴게요. 통합운동 장애도 있고 그래서 이번 요 일을 통해서 손에 또 타박상을 입었다고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호날두는 경기 후에 자신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이 좀 폭발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 팬을 맨유의 홈인 올드 트래포드로 초청하겠다라고 지금 했다는 게 또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 클럽 또 선수 양쪽의 견해를 들어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기사예요. 조금 이제 자세히 그러면 이번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뭐 그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뭐 호날두가 경기 끝나고 나서 좀 쩔뚝거리면서 나왔어요. 조금 이제 경기도 지기도 했지만 이제 좀 이게 약간 피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쩔뚝거리면서 나오다가 이제 뭐 내리친 사건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피해자 소년이 이름이 제이크 하딩이고요. 아, 그래요? 그 소년의 이제 어머니가 사라 켈리인데요. 뭐 이미 다 보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리버풀 에코하고의 인터뷰에서 조금 자세한 내역들을 얘기를 했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는 그 소년의 멍이 든 거를 조금 손에 멍이 든 걸 사진을 올렸어요. 그 왜 올렸냐면요. 이제 그게 솔직히 말하면 카메라가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가 인스타에 막 올라오는 다양한 각도의 영상들이 올라왔는데도 뭘 쳤는지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호날두가 뭔가 내리치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호날두 팬 쪽에서는 싱가드를 그냥 친 거다. 호날두가 화나서 그런 식으로 얘기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 공개를 하고. 그래서 손에 멍이 들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경기가 끝난 뒤 그 맨유 선수들이 퇴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선수 출입 통로에 위치한 파크핸드석에 있었고 이제 아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걸 모두 이제 비디오로 찍고 있었대요. 모두. 그런데 이제 그 호날두가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양말을 내리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왜 이렇게 내려가지? 이러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똑같이 이렇게 내렸대요. 뭔지 궁금하니까 보려고. 호날두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이걸 팍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있던 이게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그러면서 나는 울고 있었고 흔들렸고 그리고 또 내 아이 역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내 아이는 자폐증이 있고 운동 장애도 있었다. 그래서 그 집에 돌아온 지금까지도 어떤 일이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사건의 교훈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호날두도 거기서 좀 감정이 좀 올라와 있었겠죠. 경기도 지고 그다음에 좀 부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뭔가를 반응하는 건 당연히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어쨌건 이 아이가 만 14세의 어린 아이인데다가 어렸죠. 거기다가 이제 자폐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진도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나 또 인터뷰나 보도들이 워낙 지금 영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날두도 예. 뭐 얘기는 좀 했죠. 사과 성명을 이게 그러니까 스폰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어린 소년이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힘든 순간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기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본인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인내해야 하며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내 우발적인 행동에 사과를 표하고 싶다. 난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의 표시로 이 아이를 올드 트래포드로 초청해 경기를 관람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좀 솔직히 말하면 이 사과문이 호날두 저는 답지 않게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맨유 홈으로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직접 찾아가서 예. 뭘 한다든지 그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요. 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 문제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냐, 남들이 어떻게 보냐를 떠나서 그 아이가 일단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러면은 와 충격이 클 텐데 그 아이는 처음 간 거라며. 예, 그 경기장에 처음 갔고 그리고 에버튼이 이겼으니까 매우 정말 멋진 하루였는데 그냥 이 친구는 막 그냥 그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체가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막. 근데 그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조금은 더 이렇게 그 아이를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직접 찾아가 보겠다라고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예, 이거 올드 트래포드 초청하겠다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나도 그러네 듣고 보니까.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게 그 16세 미만 그 미성년자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법적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그가 그 때린 게 진짜 확인이 되면요. 그러면 최대 그 36개월 구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일단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일단 머지사이드 경찰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게 그 물론 이렇게 때린 게 무슨 폭행이냐 사실 법적으로는 폭행이 되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되고. 근데 이제 물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다 따지겠죠. 여하튼 특히 제가 그 영국 뭐 기회가 있을 때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 사회도 점점 더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어린 친구들에 대한 어떤 행위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길거리 가는데 뭐 우리 뭐 이렇게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런 것도 아이가 담기면 굉장히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불거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조금 호날두의 과거에 이제 조금 이런 사례들, 이런 비슷한 사례들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호날두가 호날두가 굉장히 보면은 뭐랄까 프로 의식이 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기분 좋을 때는 또 굉장히 이런 천사도 없을 정도로 선행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심지어 문신도 안 하는 이유가 헌혈을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호날두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우발적으로 약간 좀 폭력 사태를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상함도 그런 거잖아요. 뭐 자기가 여하튼 여러 가지 때문에 기분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자기 감정대로 해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저 상암이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 다 상암 지켜보거나 가셨거나 이랬었는데 아니 그 뭐 저도 대충은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잖아요. 상암에서 막 엄마 아빠한테 왜 호날두 나 보러 왔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자기가 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뛰기 싫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프타임 때 일어나서 입고 있었던 유니폼 벗어서 울고 있는 아이 한 명에게 좀 주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뛰지만 여기 있는 뭐 아이들을 만나서 반갑고 근데 나중에라도 뭐 유니폼을 좀 더 여기 있는 우리 이런 거라도 했으면 심지어 그 공항에서 막 호날두 부르는 사람들한테도 다 외면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때 뭐 그건 이제 그렇다 상황 문제고 뭐 과거에 그런 게 짧게만 좀 얘기해 주시면. 그럼 몇 가지 그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그 2007년 9월에 이것도 에버튼전이에요. 에버튼 팬인 로이드가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흐른 볼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호날두가 그걸 발로 밟아가지고 부상을 입힌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건 1차적으로 그 팬 잘못이에요. 왜냐면은 사이드라인으로 넘어온 볼을 이걸 잡으려고 한 거 자체가. 팬이 잡으려고 했는데 로이드라고 하는. 그걸 호날두가 발로 밟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그때도 또 조사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있어요. 머지사이드 경찰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조금 큰 사건인데요. 2009년 6월에 그 리스본 아파트 밖에서 계속 쫓아다니던 17세 여학생이 계속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차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차에다가 하이킥을 날려가지고 차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좀 부상을 입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라라는 그 팬은 그렇게 얘기했어. 호날두 팬으로서 사인 받기 위해서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이제 호날두는 그 여학생이 그 파파라치와 함께 본인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래서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다. 그래서 화가 나서 차를 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지 근데 그녀가 조금 부상 정도를 과장해서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만은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은 이번처럼 하지 않겠다는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또 한편 저런 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막 사생활을 또 그건 이해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차 그런 방식으로 예, 좋습니다. 경찰 불러서 쫓아내야죠.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네.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2011년 보스니아하고의 플레이오프 이거 유명하죠. 예, 이때 그 앞두고 훈련하다가 팬들이 메시 연호하니까 손가락 욕한 적 있잖아요. 들지 말고요. 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이렇게 손가락 욕한 적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경기 중에 숱한 그 폭행, 뭐 때리고 안면 때리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2015년 1월에 그 코르도바하고의 경기에서 주먹 휘두르면서 발도 동시에 휘둘러가지고 양쪽 때려가지고 퇴장당했을 때 그래서 이거 뭐 호날두라는 새로운 무술 창시했다라는 호날두 예 그런 태권도 이렇게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떠돌았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로 2016 당시에 이제 그 헝가리하고의 조별리그 3차전 앞두고 포르투갈 그 매체에서 이제 기자가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마이크 뺏어가지고 그 호수에다 집어던진 적이 있어. 그것도 그래갖고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노쇼 논란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2019년 11월에 이때 유벤투스였는데 밀란하고의 경기에서 그 사리 감독이 교체 아웃 시키니까 감독한테 욕설하고서는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퇴근을 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문제 됐죠. 예, 그때 그래서 카사노가 그거 도핑 문제 있다. 무작위로 도핑하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그러면은 2년 징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뭐 도핑을 했다는 게 아니라 도핑의 그러니까, 규정상 그렇게 나가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나가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리 감독하고 네드베드 부회장은 물론 파라티치 단장 당시 유벤투스였죠. 예, 호날두한테 만나서 그 해명 듣고 싶었는데 호날두가 그냥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가버렸고. 가끔씩 호날두는 그 모든 사람의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고 모든 이제 직계나 직위 같은 걸 다 뛰어넘어서. 그 선수단한테 사과를 요청했는데도 이 역시 그냥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일도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1년 그 3월에 세르비아하고의 월드컵 예선에서 그때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장 완장을 집어 던졌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뭐 얘기했고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유로 2020 본선에서 또 이제 탈락이 확정되니까 그때는 아예 집어 던진 것만이 아니고 발로 걷어찼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시선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만큼 호날두가 혹은 뭐 메시가 뭐만 해도 한마디를 하고 하나의 행동만 하더라도 정말 그게 논쟁이 되거나 설화가 되거나 이럴 여지들이 항상 있죠. 이런 슈퍼스타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산다는 게 힘들긴 하겠죠. 마지막 찬스 마이클 조던의 그 다큐 봐도 그러죠. 나 내 삶을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나는 이 지옥과 같았다고. 한순간도 편하게 산 적이 없다고.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삶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신 그렇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얻은 거기도 하죠. 그만큼 많은 것들도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막 너무 과한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달라. 근데 그 선을 넘으면 뭐 공인된 힘을 이용해서 뭐 경찰 당국의 힘을 좀 빌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직접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그게 폭력의 방식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그건 다 어쩔 수 없이 또 문제가 되니까. 네. 저는 근데 진짜 그래도 앞선 사례들보다 이번 건이 가장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는 이래저래로 뭐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끝나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서 그죠?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린아이한테 그랬다는 이게 아마 그 좀 사회적으로는 호날두에게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었네요. 어쨌든 그 아이가 작가는 주장완장 한 번 집어던진 걸로 그 지탄을 받고 그러기도 하네요. 그랬는데 이적 얘기까지 나오고 방출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호날두는 2번이나 그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뭐 큰 상처 받지 않고 예, 다시 축구장에서 밝은 모습으로 또 축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